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담배 파이프 등 좋아하는 것 한두 개, 적당한 음식과 옷까지, 그리고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만큼의 넉넉한 물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일레인 제임스 작가의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100가지 방법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1세기 북수에서 출간했고요. 김성수 님이 옮기셨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한때는 유행을 타고 매스컴에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풍족해지고 인간을 위한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 미니멀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소유할 수 있는 무게를 가볍게 하자는 겁니다. 소유의 무게를 줄여준다면 마음까지 개운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가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단계별 3가지의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시도도 해보고 경험담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의 목표는 첫째, 일상의 모든 것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셋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작가는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색하게 살자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삶이란 단순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며 복잡한 것을 없애자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에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고 싶다면 여기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속의 100가지 방법 중 어떤 것들을 먼저 행동에 옮길 것인가를 자신이 선택해서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심플한 당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몇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집과 자동차, 사무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들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다. 소박한 삶을 위해 집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해야 한다.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무조건 처분하라. 처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친구에게 주거나 비영리단체에 기증할 수도 있고, 위탁 판매소에 맡기거나 벼룩시장에 내다 팔아도 된다. 손재주가 있다면 재활용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냥 모두 귀찮다면 수거함에 넣어라. 옷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범위를 넓혀가라. 베란다, 창고, 다락방, 지하실, 차고, 사무실, 차 안까지 공간이란 공간은 빼놓지 말고 정리하라. 시간을 내서 지금 시작하라. 기억할 것은 원하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라. 삶을 단순화하는 일이 단어의 의미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물론 스팸 메일 수신을 거부하고 약통에서 아스피린만 빼고 나머지 약을 모두 버리는 일들은 단 몇 분만 해도 뚝딱 해치울 수 있다. 하지만 짐을 줄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날 괴롭히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며 막막하다. 특히 도저히 불가능한 결혼이나 풀리지 않는 관계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고통을 안겨준다. 혹시 당신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안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소용없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다. 관계 정리는 친구 사이에도 적용된다. 수명이 닿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결혼 생활을 끝낼 때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상대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한 발 물러나 타인의 삶에서 조용히 살아주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사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만 않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노을 지는 저녁 무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단순화하기 전에는 너무 바빠서 노을을 바라보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삶이 단순해진 지금은 지구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 쇼를 거의 매일 놓치지 않고 본다.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심오한 무언가가 있다. 날씨와 대기의 상태가 맞아떨어져 조화를 이루면 멋진 형상의 구름과
오묘한 색상으로 온 세상이 물든다. 노을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빛을 바라보면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가진 일상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사소하게 느껴진다. 일몰과 일출은 고맙게도 매일 일어난다. 날이 맑지 않아 노을이 장관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일몰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잠시 여유를 갖기 좋은 시간이다. 아이들도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라. 입장권도 필요 없는 멋진 퍼레이드에 초대되어 TV에서 얻을 수 없는 감동적인 울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원치 않는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며 보내는 것보다 인생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일간지를 끊을 때는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지만 인생을 설계하고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는 데는 몇 달이 걸린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나마 간단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면 된다. 물론 새로운 일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며 이력서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때로는 학교에 다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고 다른 지방이나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른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알아내야 하는 부담감까지 더해진다면 이것저것 더 알아봐야 되고 또 자신과 맞는 일인지 시도도 해봐야 되고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한다. 그런 뒤 열거한 것처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수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을 알고 싶다면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식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해서 쓰면 된다. 세상과 주변의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적어나가는 방식이 있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매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느낌을 기록하는 고전적인 방법도 있다. 일기는 매일 써도 좋고 기분이 내킬 때나 또 필요할 때 써도 상관없다. 꿈이나 아이디어, 다이어트, 독창적인 생각, 분노, 건강처럼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일기를 쓸 수도 있다.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감정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만의 사적인 비밀을 적을 수도 있다. 그냥 연필과 노트를 집어들고 무작정 써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쓰다 보면 자신만의 일기쓰기 방식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혼자서 이미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면 필요한 만큼의 고독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 가족과 친구, 동료와 부대끼면서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부탁과 요구, 압력, 마감, 스케줄 등 끊임없는 관계의 퍼레이드 속에 묻혀 지낸다면 한 달에 적어도 하루는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좋다. 가까운 산에 다녀와도 좋고 공원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다. 미술관에 가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으며 하루 종일 혼자 보내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 속에서 잠깐 빠져나와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준다. 외부의 중압감으로부터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단순화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면 먼저 동료나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 그들도 소외감이나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살라. 당신은 내가 아닌 누군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잡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구나 타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며 흉내내며 살아간다. 조용히 앉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라. 그건 다름 아닌 나다. 내가 감동시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지금 하는 일을 여전히 할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여전히 살까? 지금 타던 차를 여전히 탈까? 여가 시간엔 뭘 할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을까? 친구들은 그대로일까? 우리는 내키지 않아도 누군가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일들을 벌인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들 때문에. 같은 말은 모두 핑계일지 모른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다면 삶이 얼마나 단순해질까? 그때는 오롯이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